자, 그 하얀 책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뭐지? 핵심 프린트 와이랑 번호를 내가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일단은 21쪽에 19번 프린트롤은 21번입니다. 프린트롤은 12번입니다. 프린트 번호야 이거는. 프린트하고 본 사람 프린트하고 하얀 책으로 보면 하얀 책에 적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얀 책 켜. 하얀 책에다가 이거 적어주죠. 자, 대학 수학 능력 블라블라블라 거기서 문항수는 30개이고 배점은 40점이다 이렇게 했네. 21쪽에 12번입니다. 19번입니다. 됐습니까? 21쪽에 19번. 그리고 프린트는 12번입니다. 이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얘가 숨겨져 있는 그 뭐지 범위를 찾으셔야 되죠.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세 번째 줄에 1점짜리 문항은 최소 몇 문항이 하잖아. 1점짜리 문항. 근데 거기서 각 배점 종류별 문항이 적어도 한 문항씩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x도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고 z도 1 이상인 거야. 그렇지? 이걸 빠뜨렸으면 안 돼. 됐니? 그리고 거기서 문항수가 30개니까 식이 2개밖에 안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0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점, 1.5점, 2점이라고 했으니까 x가 1점, y가 1.5점, 그 다음에 z가 2점. 이게 40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거에 됐습니까? 졸지 말고 1점짜리 문항은 최소 몇 문항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두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정계수 숫자보다 식에서 적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그랬지? 부정방정식 아니면 한 문자 통일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이 부분식이 포인트가 있거든. 일단은 두 식을 빼보자고. 빼보면 마이너스 0.5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뭐 양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0.5y 플러스 z는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1점짜리 문항이 최소 몇 문항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맞냐? 그치?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두 번째 z라는 놈이 10-0.5y로 표현되고 이 z라는 놈이 10-0.5 하니까 얘가 1보다 커요. 맞아요? y 범위가 정해지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면은 9고요. 그죠? 그 다음에 0.5 곱하니까 y는 부도가 바뀌면서 18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됐니? 괜찮습니까? 이해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그치? 맞죠? 0.2분의 1이니까 298 맞죠? 이렇게 시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를 남겨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2를 곱했어. 그러니까 x 플러스 1.5y 플러스 2z가 40인데 1번식에다가 2를 곱했더니 2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여기서 이 두 식을 빼버리면 x만 남기고 그러면 여기 2z를 지어주고 마이너스 x고
4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0.5y가 되고 그 다음에 20인가? 얘는 맞나? 계산 맞나? 맞죠? 됐습니까? 20 맞죠? 플러스 그러면 x 구하면 얼마니? 0.5y 마이너스 21 되는 건가? 맞죠? 아닌가? 어디가요? 쌤 30 아닌가요? 30이니까 30이니까 마이너스 20 그죠? 60인 것 같아요. 60에서 뭐라고요? 60에서 60에서 40 빼니까 마이너스 20 맞죠? 예. 그러면은 다 넘기면 어떻게 되니? 20 마이너스 0.5y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요? 맞죠? 맞죠. 일단은 2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얘가 최소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20은 고정돼 있지. 맞아? 그러면 0.5y가 최대가 돼야지 최소가 되겠지. 네. 맞습니까? 그러면 y의 최대값을 18이니까 18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 그죠? 이해됐니? 이해돼?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0.5 곱하기 너희들 마음 빼주면 그쵸? 빼주면 얼마냐면 11이 되겠네. 그죠? 이해됐어? 자, 이 식 처음에 적어도 한 문항 이상이니까 x, y, z가 1 이상이고요. 식이 두 개밖에 없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 식을 x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x에 관한 식을 만들었더니 거꾸로 뭐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어. 0.2-0.5y니까 20은 고정돼 있고 0.5 곱하기 y, y가 최대가 돼야지만 x가 최소가 되니까 y 최대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y 최대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두 식을 뺐을 때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겠지, 그렇지? 아니 z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겠지. z에 관한 식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니까 y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고 방정식 없이 같이 섞여 있는 문제다, 그지? 이해되었죠? 돌아오고 있지? 그다음에 24쪽에 그 여러분들 24쪽 22번에 24쪽 22번에 하얀 책 22번이다. 거기 보면 괄호 1번에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돼 있는데 마이너스는 그래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범위 나눠서 하는 거 다 구하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플러스는 그래프로 정확히 그려지는데 그치? 마이너스일 때는 구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쭉쭉. 그 다음에 26쪽 보시면은 얘는 차의 함수라고 했지? 하얀 책 26쪽. 차의 함수 기억나지? 차의 함수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다. 아마 부등식 그래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기시고 어디까지 가시냐면 48쪽에 48, 49 라인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절대 우등식 쭉쭉쭉쭉쭉 가서 58쪽에 71번 58쪽에 71번이고 프린트로는 37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부등식이라고 나왔어.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아니고 부등식이야. 부등식. 이거 선생님 조심하라고 했지.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가 전부 다 커. 그래서 얘를 한 개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게 아니야. 자, 2차 부등식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치?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 하고,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닐 때 나누라고 했어.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절대부등식 되려면 a-1이 0이라고 하면 a가 1일 때 마이너스가 다 되니까 얘가 0인 거지. 얘가 0인 거지. 그럼 얘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니? a가 1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 안 해. 얘 때문에. 알겠습니까? 1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니, 여기서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1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0이 아닐 때는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얘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한 별씩 4분의 1 있을까요? 4분의 1 있으면 4, 4, 16 맞나? 16 4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가 0보다 작아야 되지. 맞습니까? 이해됐냐? 계산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1과 3 사이에 식이 나올 거고 1번 또는 2번이니까 답은 1이 들어가시고요. a는 3보다 작으니까 거기에 정수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개가 되겠다. 한 개 아니야. 큰일 나. 이거 2차 근데 만약에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 한 개겠지. 그쵸?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나 2차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한 개가 될 거야. 그죠? 이해됐니? 그 다음에 38번 38번 수너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걔가 뭐란 얘기야? 0보다 작을 때야. 네. 맞아? 네. 하얀 책 72번 그 다음에 프린트 38번 0보다 작은 거야. 알겠니? 네. 또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59쪽에 73-2번이야. 73-2번.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는 39-2번입니다. 73-2고 프린트에서는 39-2번. 루트 이것도 잘 틀리지. k 플러스 1의 x 제곱이시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2x이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모든 실수에서 얘도 2차식이라는 말 없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가 모든 수에서 그렇지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맞습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들 눈에는 이렇게 보여야 돼. k 플러스 1의 x제곱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어떤 문제와 똑같니? 얘하고 똑같은 문제지. 맞습니까? k 플러스 1 0일 때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동시에 판별식이 허브. 그래서 k 플러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야. 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얼마니? 4x인가? 아니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인가?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잠깐만. K 플러스 2분의 sorry. 그럼 얘가 0, 0 그러니까 4가 0보다 크네, 그죠? 맞습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하시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공통범위, 얘들은 전체 합범위. 됐죠? 이해 되었수? 네. 얘들 답이 혹시나 모를 테니까 K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총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다음 47, 68번 지금 정리하는 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아주 집중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86번이고 교재 프린트는 47번입니다. 47번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위쪽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최고차 음수니까 양수로 바꾸면 부등식 바꾸자.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얘들아, 우리 맨 처음에 절대음을 할 때 진짜 많이 했는데 fx가 0보다 작을 때하고요 fx가 0보다 클 때 축이 변할 때 됐습니까? 얘는 만약에 범위가 알파, 베타 사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얘는 최소값 개념이니까 케이스 분류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얘는 케이스 분류 안 할 수 있는다 그랬지. 작을 때. 알겠습니까? 자, 여기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이 여기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고 했잖아. 그죠? 왜 얘를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냐면 지금 축이 여기 있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치?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결국에 봐봐. 이 범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항상 여기가 작아야 돼. 맞아요? 그럼 지금 이 범위에서 보면 흰색 요거만 잘리는 부분이고 여기 빨간색 여기 잘리는 부분이지, 그치?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 근데 지금 파란색만 보면 F-1이 0보다 작고 F3이 0보다 작다고 하면 지금 흰색, 빨간색을 모든 걸 다 만족하지. 그죠? 여기 얘 흰색만 봐봐. 흰색만 봐도 얘가 음수가 돼야 되거든. 빨간색도 음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둘 다 음수가 된다고 하면 다 만족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예식을 암기를 해. 알겠습니까? 축이 변하는 문제에서 제한되어 있는 놈은 케이스 분류하지 말고, 그치? 경계값이 다 음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음수인데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지금도 이제 암기해. 여기서 등호 들어가야 되잖아. 어떨 때 등호 들어가는 걸 확실하게 보면 되냐면 얘가 둘 다 등호가 없을 때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등호 들어가. 알겠어? 같은 법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가 애매하냐? 얘가 등호 들어갈 때 얘가 등호 안 들어가고 얘가 등호 안 들어갈 때 등호 들어가고. 알겠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지? 다 계산한 다음에 경계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따지라고 했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다시 정리할게. 등호 안 들어가고 하는 게 두 가지야. 얘 fx라는 놈이 2차식이라는 놈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케이스 그 뭐지 1차항에서 축이 변한다고 해도 케이스 분류하지 않기. 알겠습니까? 알겠어? 축이 변해도 케이스 분류하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이따 개인적으로 나한테 질문해. 알겠어? 됐어? 그리고 등호가 둘 다 안 들어갔으면 무조건 등호 놓기. 둘 다 등호 들어갔으면 무조건 둘 다 등호 놓기. 한 놈이 등호, 한 놈이 등호 아니고 한 놈이 안 들어가고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만 나온 분계값을 뭐 하면 돼? 그렇지. 뭐 하면 돼? 이렇게 만약에 됐으면 얘 답이 K가 3보다 커놨거든? 근데 만약에 등호 안 들어갔잖아? 한 놈이 들어가고 한 놈이 안 들어갔다면 3을 넣었을 때 알겠습니까? 이 식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게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어느 거냐면 그 우리 89번 그 다음에 프린트 49번 똑같은 문제지? 맞아 안 맞아? 똑같은 문제 맞아 안 맞아? 여기서 하나 넣을 거는 뭐 있니? 2차 부등식이니까 a제곱이 0이 아니다는 조건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제한변이 들어갔단 말이야. 알겠니? 알겠어? 그럼 계산한 경계값을 어떻게 하라고? 대입해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89번 프린트 49번은 답이 이거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다. 이거 안 들어간다고. 알겠니? 됐지? 둘 다 등호 들어가면 등호 넣고 둘 다 등호 안 들어가도 등호 넣고 한쪽만 등호 있으면 경계값 대입해서 원래 부등식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보기. 알겠죠? 알겠느냐? 그래서 매우 잘 틀리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지금 얘들아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이 설명한 문제를 또 기억 못하면 안 돼. 알겠어? 이제는 뭐 그 나중에 고난도 문제 이거하고 다르게 살짝 비틀어진 문제가 있거든. 그것까지 우리가 접수해야 되니까 알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니? 만약에 저게 f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케이스 분류 다 썼다 다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2쪽에 92-2번 92-2번 그 다음에 프린트로는 58-2번 58번이 2번이 없어요? 몇 번이지? 어? 50번이? 너 한번만 뭐 책 안 가지고 죽여볼까 진짜. 그 상습범이잖아 이 새끼야. 갖고 다녀야지 네가 어려운 거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지. 그게 아니면 그렇습니다. 습관이야 되면. 자 3과 5에서 2차 함수가 항상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면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4k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항상 아래쪽에 있을 때 그리고 얘는 이 문제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축이 x 이퀄 2야. 얘는 정해져 있네. 그치? 항상 아래쪽. 뭐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3도 뭐가 돼야 돼? 음수, 5도 음수인데 지금 3하고 5하고 보면 어느 게 최대값이니? 5일 때가 최대값이지. 귀찮아, 좀 애매해서 3도 넣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최대값이 0보다 작은 나머지는 전부 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F5가 뭐라고? 0보다 작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둘 다 뭐 있어? 부등호 없지. 둘도 등호 없지. 그러니까 등호 넣어주면 되지. 생각하지 마. 알겠습니까? 알겠니? 알겠어? 자, 이 문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문제 한번 해봐. 이거 나오면 100% 틀리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왜 안 보여? 이건 금요일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할 거야. 날라가네. 음. 25쪽에 54번. 자, 여기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라는 말하고 임의의 두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처음 봤지 이거, 그죠? x와 x로 고정한 게 처음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프로 보이면 어떤 거냐면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F고요, 얘가 G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X는, 그치? 여 X는
둘 다 같은 x거든요. 내가 여기 x 이퀄 k라고 하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봐도 fk가 gk보다 크지. 맞냐? 이해됐니?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 x1 대 x2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얘가 x1이었어. 얘가 x2였어. 됐어? 이 정도는 유리되지. fx1이 gx2보다 커야 되는데 맞습니까? 내 눈을 봐도 fx1이 2점이고 fx2가 2점이니까 얘는 만족하지 않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모든 x, 지금 이미 실수 모든 x라고 하면 이 x가 f와 g가 다 같다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제 돌려 눌러서 줄게. 알겠어? 알겠니? 근데 지금 x와 x가 다르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fx의 최소값이 gx, g의 최대값보다 크냐를 묻는 거야. 알겠니? 절대 부등식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알겠어? 문제도 그거 되지 않겠어? 얘를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fx-gx 차이 함수로 풀면 망하는 문제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되겠어? 그치? 꼭지점 구해가지고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 구해서 최소값, 얘는 최소값 꼭지점 구해서 최대값 구하면,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고, 얘는 꼭지점 구해서 최대값 구하면 되겠지. 알겠니?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어요? 오늘 한번 필기 하실까요? 필기해 빨리. 필기해 빨리. 질문 드려도 필기해 빨리. 필기하고 얘기해. 제가 필기했는데 그럼 저 이메일 도실수 x1, x2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르다니까. 뭐 같아야 된다고 그래. 여기 x가 같은 거야. 네. 차이 알겠느냐? 응? 문제는 안 어려운데 얘 x1, x2가 주어진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네. 얘기나 정확하게 다 필기했어? 맞죠? 근데 이메일 도실수 x라는 게 이미 실수 X. 이미 실수. 모든 실수 x가 똑같은 말이야. 한근치 나타내는 문. 야, 그거 뭐냐? 징그러운데? 뭐가 말랑해? 그냥 그 말랑한 거야? 그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로 이렇게 주물러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게 다 했죠? 이번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봐.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가볼까? 쭉쭉쭉쭉쭉쭉쭉
보시죠. (79쪽에) 102번, 그다음에 프린트 55번. 프린트 55번. 자, 이 문제. 해가 같을 때 A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인수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항상 고정된 것부터 먼저 표현하라고 했지, 그죠? 고정된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고정된 거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표현해놓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나눠서 케이스 분류 할 거 아니야, 그치? 같다고도 돼야 되는데 같다고 하면 얘 답이 안 되지, 그치? 맞습니까? 케이스 분류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그냥 그림상 안 되죠. 맞습니까? 네. 이해돼요? 네.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어렵게 담백하게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가서, 그죠? 내려와야 되는데, 그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쵸? 여기 이미, 그치? 연립 부등식이 돼버렸네, 그치? 그럼 A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쌤, 그쪽 해가 반대 아닌가요? 어느 거요? 그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오므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펴지는 그런. 그러네. 쏘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럼 A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예. 맞아요? 네. 그럼 등호이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요. 왜냐. 그럼 등호이문 따지는데, 자, 전부 다 등호 없지.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가서 2분의 1 돼도 또 상관없죠. 네. 둘 다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맞습니까? 네. 이게 답이 되겠네. 그죠? 이게 되셨어? 네. 그다음에 88쪽에 111-2번 111-2번이고 프린트는 61-2번이고 이것도 의외로 질문이 많은데 선생님 늘 얘기하듯이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그렇지. 대칭 줄까? 최최소. 그죠? 대칭 줄까? 최최소. 그림 잘 그렸네. 주소 내발. C.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지. 아니 길이 구하라고 했지. 맞습니까? 네. fx의 축이 얼마예요? 3K. 그렇지. x 이퀄 3k죠. 맞습니까? 그러면 끝났잖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요만큼이 얼마예요? 2분의 3K. 3k 원점부터니까. 맞아요? 이만큼도 얼마예요? 3K. 그렇지. 얘 지금 같으니까. 그럼 3k 가면 얼마 여기가? 2K. 그렇지. 됐습니까? 네. 다 됐죠?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F에다가 6K 있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까? 네. 6K. F6K보다는 F0하고 똑같겠네. 그죠? F0. F0은 이거. F0. 맞습니까? 그리고 얘 가로는 얼마인 거야? 6K가 되겠지. 맞습니까? 6K, F0, F0 더하면 되겠네. 이해됐니? 예. 그게 GK. GK 한번 해볼까? GK는 6K 더하기 6K고 그 다음에 F0 더하기 F0 이거 되었어? 어? 네. 간단한 문제인데 좀 괜히 어렵게 보이는 문제였지. 그 다음에 97쪽. 쪽 122번 프린트 69번. 얘는 보기 차식 한번 선생님이 2번 정도 설명했지. 그죠? 네. 122번, 69번. 얘도 잘 틀린 문제라고 했지. x 4승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 여기 때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얘는 보기차식으로 그렸을 때 그쵸? 제가 ft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 마이너스 10 즉 x제곱을 p로 치환했을 때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세 개지. 맞습니까? 아니 맨 아래 거 가운데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어? 맨 아래에 있는 거랑 가운데 있는 거랑 뭐가 다른 뭐가 다르냐고? 거예요? 한글이 0이고 아, 그죠? 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중분도 되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은 될 수가 없어. 0보다 커. 같을 수 없다. 0이 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뭐라고?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 얘 공통범위.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괜찮아요? 됐고. 그 다음에 교재 126쪽 프린트 72번. 또 질문하신 분? 질문하신 분? 몇 번? 72번. 프린트로 72번, 교재 126번. 되지? 되는 거 맞아? 네. 127번도 내가 선생님 설명했지? 네. 127번 그 뭐지? 말도 안 돼.
축 다 나눠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지. 맞냐? 맞아. 맞습니다. 기억나? 어? 네. 그러니까 127번 교재 프린트 73번을 풀면 근위분리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네. 그 다음에 128번 프린터 74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근이 1보다 크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니? 네. 얘는 축 필요 없고 판별식 필요 없다고 했지. F-1이 읽어보면 함수값이 양수, F1이 읽어보면 함수값이 음수. 얘 공통범위. 알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F-1 곱하기 F1이 음수.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했지? 맞습니까? 네. 왜? 여기는 F1이 양수, F1이 음수일 때도 이 범위가 포함되니까. 알겠습니까? 이 범위가 된다고 기억하라고 했어. 됐고, 그 다음에 129번. E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0이고, 자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니? 맞아요? 그러면 얘가 fx라고 두면 F-1은 읽어보면 양수, F0은 읽어보면 음수, F2는 읽어보면 양수. 얘 세 개 공통 범위. 이해되셨수? 이거 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됐냐? 그 다음 130번 별표 치십시오.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면 실수하기 좀 쉬운 문제고 편한 문제고. 현재 130번, 그 다음에 프린트는 76번. 축이 변하는 놈이지만은 그래도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치? 맞습니까? 그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F-2가 양수 읽어보면 F-1이 음수. 됐습니까? 동시에 F0이 음수, F3이 양수. 얘하고 얘도 공통범위, 얘도 공통범위, 얘도 공통범위. 알겠습니까? 얘 둘이 곱해서 음수라고 표현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양수, 음수 정확하게 함수급에 읽어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0이라는 부분은 뭐라고 표현했지, 선생님이? x축이라고 읽었지? x축이 0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0보다 크다 작다로 읽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양호의 수학. 양호의 수. 자, 거기 130쪽에 130쪽에
159번 프린트 93번 그 다음에 165 이쪽에 165번 프린트 98번 166에 프린트 99번 얘는 전부 다 같은 문제지. 자, 우리 순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순열에 조심해야 될 거. 순열에서 그 뭐지? 교란수 맞습니까?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교란수. 그리고 또 순서가 정해지는 순열이라고 했을 때 걔는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까?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166쪽에 166번에 프린트 99번을 한번 봐주실까요? 여러분들 보면 165번하고 166번하고 문제가 똑같죠? 네. 근데 선생님이 잘못 봤어. 뭘 잘못 봤냐면 그림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은데 얘는 K라는 놈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 문제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그냥 이거야. 이거거지 이거. 맞아요? 세 놈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네 놈이. 알겠습니까? 그지? 근데 거기서 봐봐. 얘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 A와 C가 같을 때, 그쵸? 그 다음에 A가 C가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잖아, 그죠? 맞냐? 그지? 같은 색을 칠할 때하고 다른 색을 칠할 때. 그러면 봐봐, 여기서 4개, 그 다음에 3개, 같으니까 1개, 여기 치니까 2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개, 3개, 다르니까 몇 개기? 여기 몇 개야? 몇 개야 여기? 네. 2개. 2개,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몇 개? 2개, 맞습니까? 맞냐?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자 우리가 그 166번을 그 위에 문제는 얘 계산하고 4, 3, 2, 2, 4, 3, 4 잠깐만 4 아니지 4, 3, 2 하고 여기가 4, 3, 2 맞아요. 4, 3, 2가 아니고 3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같은 색깔이니까 그죠? 만약 민지 안 돼. 빨리 만져. 자, 여기서 보면 K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K죠. 맞습니까? 얘가 K-1이죠. 얘가 1이죠. 얘가 K-1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계산이 K-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괜찮아? 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여기 K죠. 얘가 K-1이죠. 얘가 K-2죠. K-2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K-1, K-2의 제곱인 거야. 됐어? 이거 두 개 합한 놈이 얘 답인 거지. 그치? 맞아? K-2 공통인수야. 그치? K-2의 제곱 공통인수고 아니구나. K-2 공통인수. 네? 네. K-2 공통인수고 여기에 K-1 더하기 K-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맞냐? 맞아요. 그럼 K-1이고요. 얘 더하면 얼마냐?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더하면 맞나? 3K가 되는 게 아닐까?
잘못했나?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5 맞습니다. K 마이너스 1 맞죠? 네. 공통인수 K 마이너스 빼고 여기가 1이군요. 아닌데? 더 하시면 K 마이너스 1 맞나 이거? 네. 그러면은 더하면 얼마니? K 제곱 맞습니까? 3x. 아니 3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인가? 이게 답이.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 알고 있으면 5개라고 하면 다 5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6이라고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7이면 7 집어넣으면 이 얘기인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59, 165, 166 전부 다 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네.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저 161번 서로 하는 5가지 이하의 색이 그냥 5가지로 잡고 푸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는 게 네. 저 163번 얘기라고 163번. 네. 163번. 그때 우리 얘기를 네. 자 지금 석현이가 얘기한 게 166번 하고요 161번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지. 맞아요? 네. 똑같은 유형, 똑같은 유형.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얘들아 이게 되는 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 건 유탄이 아닌 거야. 얘 두 개는 유탄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선생님이 그때 같은 거 다른 거 나눠서 풀어줄 때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이 있고 네 가지 이하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네 가지 색이냐 세 가지 색이냐 이거를 나눠가지고 두 개 배반삭을 하자고 했는데 한번 봐봐. 지금 제일 접촉면이 많은 놈부터 먼저 칠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 D고 E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 163번 하고요. 어디냐? 160이랑 같아요. 근데 저쪽에 제일 많은 게 A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개를 칠해.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B에는 몇 가지가 오겠니? 세 가지 오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C에 몇 가지 오겠니? 세 가지겠지. 맞습니까? 그죠? 뭐라고요? 근데 얘 두 개는 어떻습니까? 같은 색을 쳐도 되죠? 맞아. 그죠? 그러니까 D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겠죠. E는 몇 가지겠어? 세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겠지. 맞아? 그러면 잘 봐. 여기서 A 빼고요.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얘가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로 치환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잖아.
얘하고 얘하고 같은 수가 없는 거잖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 A 가지수 4가지를 곱해가지고 전체를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144. 다시 지금 여기 A, B, C, D인데 우리가 4가지 이하의 색을 찾아라고 해서 선생님 그때 이거를 여기에 붙어있는 줄 알고 그 회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는데 어쩌다가 맞은 거야. 알겠습니까? 계산 결과가. 알겠니? 그럼 A가 몇 가지야? 4가지 치라고 여기 3가지 여기가 됐지? 맞습니까? 네. 그치? A하고 C, B하고 C하고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치? B하고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어. 이게 3가지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네. 맞냐? 네.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돼? D는 A하고 D하고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가지겠지. 그 다음에 A하고 D도 E하고 같이 직경을 되고 있으니까 2가지일 거라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C, E가 뭐야?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A가 4가지라고 하면 3가지 이하의 색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네. 응?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3번하고 161번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평안이 이거 다 질문했는데 이해되니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됩니다. 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졸린데? 그 다음에 130쪽 교란수, 그 다음에 104쪽 보십시오. 139쪽. 139쪽 174번. 프린트 104번. 얘는 쌤이 암기하라고 했지 그냥. 네. 알겠어? 암기하라고. 알겠니? 네. 응? 103번, 173번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 지정한 것만 따로 계산하면 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됐고 그 다음에 프린트 22번 교재 175번 문제 중요합니다. 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42쪽에 178번 프린트로 오는 게 몇 번인지 모르겠네. 프린트로 178번 귀찮아. 105번. 너도 봐. 105. 105번. 108번. 별표. 105번, 108번 별표.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가서 148쪽에 185번 그 다음에 112번 요 두 개는 뒤에 조합하고는 선생님이 그 목요일날 같이 설명할게. 그 다음에 깃발 문제 나오지. 깃발 문제 154쪽에 199번 프린트 깃발 문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그 다음에 프린트 124, 125, 126 교재 210, 211, 212 별표. 이거 안 되는 사람 봅시다. 거기 전부 다 서로 같은 거 묻을 거. 구분할 필요 없다는 얘기다. 의자는 몇 가지만 하고 10분만 쉬었다 할게. 여덟 개 똑같은 의자 4명이래.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
8개가 있어. 잘 봐. 210번에 124. 8개가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학생 4명 중에서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을 거래. 그러면 여기서 4개의 의자를 빼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빼버리면 1, 3, 5, 8 뺐어. 됐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에 이렇게 학생이 앉아있어. 1번, 4번, 6번, 7번 이렇게 앉아있어. 됐니? 문제 안 돼? 그치? 얘를 배치하는 거야. 근데 얘는 1, 3, 5, 8인데 얘는 순서가 필요 없다고. 같은 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사이에 자리가 몇 개 있어? 5개. 그러면 지금 2번, 4번, 6번, 7번이란 친구가 의자하고 사하고 같이 5자리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 4개 선택하면 돼. 그러면 절대로 2명은 이웃할 수가 없겠지. 됐느냐? 이해됐어요? 211번에 125번. 여자 2명, 남자 5명이 앉을 때 5명이야.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이웃한다 어떻게 했어? 남학생 1, 2를 누구라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총 5명이니까 맞아? 얘도 똑같이 의자가 몇 개? 5개 갖다 놔. 얘 순서 필요 없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여자 1, 여자 2, 여자 3. 얘를 세트로 보면 총 몇 세트야? 몇 세트지? 하나, 둘, 셋, 넷, 5. 6자리 중에서 4세트를 선택을 한 거야. 그럼 남자가 여기 둘이 있어도 상관없지. 둘이 있어도 상관없지. 그치? 근데 남자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놈은 서로 자리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212번 126번 똑같은 빵 4개래. 어느 2개의 빵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맞습니까? 그죠? 빵 4개니까 그것도 빵 4개 빼놔. 그럼 접시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접시가 있겠네. 그죠? 맞습니까? 빵 있는 놈은 빵 있는 놈은 이렇게 빵을 올려놓을 거야. 맞아? 그러면 5개의 빈 접시 갖다 놓고 총 9개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똑같다. 6개 중에서 몇 개? 4자리 선택하면 되겠네. 이해되니? 괜찮아요? 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먼저 배열하는 거야. 뭐 빈 의자, 빈 접시. 그리고 사이에 놓으면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치?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그리고 얘들아, 아니야, 이따 하자. 마태이 가는 거 같아. 뭐야 이게? 5개 어디가? 잠깐 방금 소리 나는데. 맞지? 남자 2명 의자 빼고 있잖아. 남자 2명이 의자를 갖고 왔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자애는 의자가 빈 의자가 5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세트로 두고 하나, 둘, 셋, 넷, 5, 6자리에 4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 의자를 먼저 뺀 거야. 2개 빼면은 빈 의자가 5개잖아. 근데
근데 여자는 그럼 어떻게 앉아요? 뭐요? 여자는 어떻게 앉아요? 여자는요? 여자. 그러네. 남자 2명에 나는 여자 3명이니까 몇 세트? 내가 생각할게.